시간이 지나고 자림이가 친구 생일인데 너도 오라고 전화가 왔다. 이젠 자기 친구 생일에도 날 초대하는구나. 주영이는 기뻤다. 그리고 생일 파티 현장에 도착해서 자림이 친구 커플의 이벤트 영상을 보고 주영이는 감동받았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꼭 해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림이의 손목에 자신이 준 팔찌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체육대회 날이었다. 체육대회에서 역시도 자림이를 향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체육대회 뒤풀이로 노래방에 왔다. 자림이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밖에서 경우가 나오지 말라고 막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 주영이는 알 수 없었다. 시험 기간이 돼서 주영이는 자림이와 친구들과 주영이 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슬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림이가 자기가 밥을 만들겠다고 한다. 주영이는 예전에 자림이가 요리한 것이 생각났다. 비주얼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맛보고 싶지 않았던 주영이. 그런데 그 순간 병훈이가 맛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영이는 반성했다. 자림이를 사랑한다면서 맛없다고 피하고 난 자림이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한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주영이는 자림이를 데려다 주러 나왔다. 그리고 주영이는 경호한테 할 말이 있었다. 왜냐면 노래방에서 논 이후 경호가 주영이를 피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때 노래방에서 뭔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경호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영이는 분명 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루 경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벌써 키스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한다. 주영이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몇 달을 사귀어도 손잡거나 포옹하는 게 끝이었는데 3주 만에 키스를 했다는 걸 들으니 내심 부러웠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스킨십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경호도 3주 만에 했는데 우린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림이는 기회를 주었고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첫 입맞춤을 한다. 당황해하는 자림이를 보며 주영이는 더 심장이 빨리 뛴다. 오늘은 자림이와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런데 경우가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경우 커플과 주영 커플은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다. 디스코 팡팡도 타고 총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주영이네 커플은 총게임에서 이겨서 다음에 밥을 얻어먹기로 약속을 얻어냈다. 다음날 학교에 와보니 경우 커플은 깨져 있었다. 그래도 주영이는 어제 이긴 내기가 있기에 경우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했다. 그래서 결국 얻어먹었다. 밥을 먹고 경우의 위로연에 친구들이 모여서 볼링을 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잠시 친구한테 받을 거 있다고 나갔다 오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간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며칠째 경우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주영이는 그런 경우가 걱정됐다. 그래서 경우네로 한번 가보기로 한다. 그런데 경우네 집 앞에서 경우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근데 경우는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으신다. 아, 모르시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림이가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경우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주영이는 병훈이랑 같이 최대한 경우에 대해 좋게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날 경우는 학교에 왔다. 그동안 카톡도 씹고 연락도 씹어서 주영이는 섭섭했다. 그런데 말마저도 씹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였다.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경우가 정색을 하며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우가 멱살을 잡았다. 주영이는 경우가 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어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자림이가 자신이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하며 주영이를 감싸줬다. 경우는 그대로 다시 반을 나가버린다. 주영이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 볼링 친 날 뭔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자신한테는 뭔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답답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후에 노래방에 왔는데도 주영이는 경우가 걱정된다. 방에 음료수가 떨어져 음료수를 새로 사러 나가는데 누군가 주영이를 부른다. 조승민이었다. 조승민은 중학교 때처럼 주영이를 또 괴롭힌다. 그리고 조승민 입에서 경우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입은 상처라는 걸 언급한다. 그 순간 경우가 왜 자신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대충 감이 왔다. 그리고 주영이는 당황했다. 이 얘기는 자신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쟤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 주영이는 조승민한테 계속해서 맞았다. 그렇게 맞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림이였다. 조승민네가 자림이에게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다. 자림이는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했는데 그런 자림이에게 얘네들이 욕을 한다. 그리고 때리려고까지 한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대항해보려고 했지만 또 조승민한테 맞았고 그러던 와중에 자림이가 조승민의 뺨을 때렸다. 조승민은 맞자마자 바로 자림이를 때리려 했고 다행히도 병훈이가 그것을 제지해준다. 주영이는 그 순간 떨고 있는 자림이를 보았다.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떨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자림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집 가는 길에도 오히려 주영이를 위로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일과 이 애들이 연관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협박당한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된다. 왜 그때 소방관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 주영이다. 그리고 경우가 자신에게 화낸 이유도 자신이 소문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자림이는 답답해하고 화가 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영이는 경우가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일로 경우에게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주영이는 잠든 척했다. 직접 얘기 못하고 자림이에게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서 괜시리 자림이에게 미안했다.
들렸다. 시간이 더 지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우였다. 주영이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경우도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냐면서 속 시원하게 둘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리고 경우는 원래대로 학교를 나오게 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주영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요새 병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을 간다. 여자가 생겼단다. 또 갑자기 옷을 빌려달라고 한다. 옷은 빌려줬지만 병훈이가 여자가 생긴다는 게 의심이 간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내일 도서관에 같이 가자고 한다. 도서관에 와보니 정말 병훈이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 순진한 척하는 병훈이가 웃겼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염탐을 했다. 그렇게 미행을 하다가 순간 걸릴 뻔했는지 자림이가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만 주영이의 허벅지 위로 앉았다. 주영이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너무 당황해서 자림이를 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자림이를 밀어서 미안했다. 다음날 주영이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다. 우산을 쓰는데 붙을 수가 없었다. 자림이가 만지려고 해도 미칠 것 같았다. 계속해서 그때가 생각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림이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자림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주영이는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학교 시간에 잡혔다. 자림이가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했다. 주영이는 말하기 창피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했다. 도서관에서 그렇게 밀착한 이후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속내가 들킬까봐, 들키면 더럽게 생각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림이는 주영이가 예상한 반응과는 달리 쿨하게 넘어갔다. 그렇게 반응해주는 자림이가 너무 고마웠고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더 좋아졌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다. 주영이는 이날 자림이랑 단둘이 놀 생각에 신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노래방에서 이전에 이벤트 했던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주영이는 실망했다. 단둘이 놀고 싶은데 단둘이 놀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겠는 주영이다. 어쨌든 그 커플과 만났다. 이 커플이 하는 걸 보니 주영이는 내심 부러웠다. 자기가 평소에 자림이한테 하지 못하는 걸 저 커플은 하고 있었다. 자림이에게도 시도를 해보지만 자림이는 계속해서 냉담하게 말한다. 밖으로 나와 자림이를 따로 불렀다. 쟤네랑 계속 같이 놀 거냐고 물어보니 쟤네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한 거라면서 따로 놀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자림이 친구가 뽀뽀하냐고 물어본다. 자림이는 당황해하면서 황급히 주영이의 손을 뿌리친다. 손을 잡으려고 해도 다시 뿌리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나를 창피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경우가 불렀다. 경우에게 말하니까 직접 말을 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경우 말대로 해버리면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자림이가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주영이를 불렀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자신을 창피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느끼며 쓸쓸함을 느낀다. 노는데도 계속해서 아까 했던 경우의 말이 맴돈다. 저 커플의 알콩달콩함이 부러운 주영이다.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림이는 여기서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라고 한다. 주영이는 정말 쓸쓸했다. 예전에 자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주영이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주영이는 그냥 나가버린다. 집을 가려고 하는데 자림이가 따라 나왔다. 그런 자림이가 미웠다. 그래서 속에 있는 불만을 얘기했다. 주영이는 자림이한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한다. 매번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것만 같았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이 빠져주겠다고 말한다. 서서히 주영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헤어지는 건 두려워한다. 지치긴 해도 자림이랑 헤어지는 건 두려웠다. 뭔가 말하려 하는 자림이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미 터져버린 속상함을 막기에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등 돌리고 가려던 순간 자림이 입에서 주영이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림이의 모습을 보니 순식간에 주영이는 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 순간 주영이는 생각났다. 자림이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고 자림이가 모태솔로였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불만이 다 사라졌다. 내가 좋다는 질문을 던져도 이전이었다면 아니라고 대답했을 자림이가 이제는 어라고 대답한다. 주영이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림이 입에 입을 맞췄다. 부끄러워하는 자림이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그리고 자림이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서서히 자림이의 마음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과 상처들을 날려버리는 주영이다. 그렇게 단둘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자림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필 그 순간 자림이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리려고 했는데 차가운 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주영이는 경우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주지 않을까 괜시리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림이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순간 기념일 같은 것은 항상 주영이의 몫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자림이가 서서히 자신을 좋아하니까 욕심도 커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카톡을 보니 자림이가 주머니를 확인해보라는 카톡을 보냈다. 초콜릿이 있었다. 주영이는 이런 조그마한 선물에도 감동을 받는다. 2학년이 된 주영이는 자림이와 같은 반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자림이는 내일 뭐 하냐고 물어본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한다. 내일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네로 놀러 온다. 하지만 두렵다. 전에 어머님이 주영이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일단 집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긴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긴장을 늦추고 있을 수가 없다. 자림이 방에 들어왔다. 자림이 냄새가 온 방에서 느껴진다. 처음 와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 주영이다. 그러다가 자림이의 앨범을 발견했다. 그렇게 신이 나서 구경을 하는데 자림이가 유치원 때 그림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이상하게 예전 기억이 떠오르려고 한다. 이게 무슨 기억이지? 하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자림이가 밥을 해준다고 한다.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림이는 내가 한 거 맛없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당황한 건 자림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였다. 급한 대로 숨긴 숨었는데 바로 걸렸다.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진짜 엿됐다고 생각을 하는 주영이었다. 예상대로 자림이 어머니는 노하셨고 주영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 어머니가 엄청 웃으셨다. 알고 보니 몰카였다. 주영이는 분위기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림이네 부모님과 식사를 했다. 주영이가 집에 가는데 자림이가 데려다 준다고 한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경우가 등장한다. 경우가 주영이 집에서 자겠다고 한다. 그렇게 셋이 같이 가다가 주영이 집에 도착했다. 주영이는 다시 자림이를 데려다 준다고 한다. 자림이는 그냥 혼자 간다고 한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갑자기 경우도 배터리를 PC방에 놓고 왔다고 하며 대신 자림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경우라는 경호를 붙였다. 오늘은 자림이 생일이다. 그래서 주영이는 일찍 일어났다. 왜냐면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곽보경에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영이는 당연히 자림이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림이가 교실에 도착했다. 주영이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자림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자림이는 이내 바로 교실을 나가버린다. 주영이는 자림이를 쫓아간다. 자림이가 왜 바로 나가버린지 모르겠는 주영이. 자림이는 화가 나 보였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다. 분명 자림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림이는 왜 둘이 있을 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냐고 화를 낸다. 자림이가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주영이도 서운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자신을 혼자 내비두고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자림이의 태도를 보고 주영이도 짜증이 났다. 주영이는 자림이랑 쉬는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이가 냉담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우울하다. 기쁘게 해주려고 밤새 준비한 건데 자림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하지만 자림이의 생일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해봐도 속으로는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선생님이 아프면 보건실을 가라고 한다.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 눈엔 아파 보였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실로 간다.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주영이를 진짜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자림이가 신경을 썼다는 말을 듣자 아픈 설정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로 한다. 그래서 조퇴까지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픈 척을 했더니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스르르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니 자림이와 병훈이가 집에 와 있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자림이한테 걱정을 끼쳤구나.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부엌에서 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주영이는 감동을 느낀다. 기분이 좋아서 괜히 아픈 연기를 더 이어나갔다. 자림이가 죽을 해왔다. 감동은 감동이지만 맛은 없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주는 자림이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싫어할 행동을 생각 못하고 자신 멋대로 해버렸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너가 싫어할 행동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라고 했다. 자림이는 이해해줬다. 그리고 둘은 또다시 화해를 했다. 그리고 자림이의 생일을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